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1차전에서는 킥스가, 2차전에서는 SK 앵크린이. 자, SK 앵크린 0대2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자, 홍상치 선수가 패를 버텨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패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패는 이겨냈어요. 근데 이것은 이겼다기보다도 김지석 선수 쪽에서 그냥 양보를 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냥 패도 안 하고요. 그냥 이곳을 이어서 정리를 합니다. 이곳에 이제 네. 백이 따내고 맛이 있었잖아요. 네. 따내면, 네, 이렇게 패로 버티는 맛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원천 봉쇄한 것이고요. 자체 지분도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이 5점은 내어주지만 이곳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리고 손을 돌려서 붙여서 네, 선수 교환이죠. 하변의 집 모양을 다시 만들 수 있겠고요. 네, 지금은 확실히 김지석 선수가 우세합니다. 선수로 차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흔히 말해서 가장 기분 좋은 바둑 둘 때 하는 말이 이제 집도 많고 두터움도 많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30초. 그렇네요. 하나, 똘이 지금 셋, 이 우측 넷, 형태를 보면은 다섯,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덟, 아홉. 그러니까 지금 기본으로 나 있는 집으로 승부가 가능한데 네. 이 중앙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차이는 8대2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뭐 8대2가 전혀 무리가 없는 그 정도의 우세를 확립했습니다. 네, 지금 빈 곳이 이렇게 남았는데 8대2는 가장 차이를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수치로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보통 9대1이 장 끝내기만 남아있을 때, 보통 그럴 때, 네, 9대1은 뭐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나 네. 마찬가지죠. 30초. 그런데 그것이 2차전 때 처음으로 아. 한번 뒤집혔지만 네. 정말 확률로 볼 때는 1%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9대1 뒤집힐 확률. 자, 중반 넘어가는 시점에서 8대2 스코어라는 거는 네, 뭐 붙여 끊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네요. 마지막. 안에서 살겠다는 둘, 것이 아니라 셋, 정리를 네, 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다섯, 뭐 늘면은 이제 일곱, 뚫어버리고 여덟. 이 한 점 잡은과 동시에 뭐 하더니 또 집이 갑자기 20씩 나잖아요. 네. 뭐 젖히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글쎄요, 뭐 맥점 자체는 끊어가고 싶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백이 그것을 방어하려면 이렇게 치고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30초. 그림이 나오죠? 끊어가네요. 지금은 그의 실리보다는 중앙의 두터움, 연결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흑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혹은 이제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석점. 이 석점이 갑자기 비명 행세를 한다든지 네. 절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돌이 갑자기 잡히면 역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바둑이라서 두텁게 두는 것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30초. 하나, 둘, 지금 셋, 바둑판에서 넷, 흑의 돌이 유일하게 다섯, 불안정한 일곱, 돌이 여덟. 이 좌상 쪽의 아홉. 흑 석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집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이 중앙 나중에 풍덩에서 다 지어가는 그런 좀 승부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네, 뭐 들어가겠죠. 네, 교환하고 이 붙임이 역시 아프니까 백이 이렇게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때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이 형태가 밀리는 것이 조금 기분 나쁘고 왜냐면은 돌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니까 이제 봉쇄를 한다면 일단은 중앙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거의 그 진행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백의 마지막 승부수는 중앙을 풍덩하는 수일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어. 이 바둑은 홍성훈 선수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좌상 쪽 네. 공격을 노린다든지 둘, 아니면은 셋, 실리 다 벌어두고 나서 여섯, 중앙에 이제 풍덩해서 살리는 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보통이라면 정수는 뭐 중앙 날짜라든지 이런 쪽이 정수인데 지금은 그런 바둑이 아니에요. 여기 잡히는 순간 뭐 집으로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집으로는 한 집도 손해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흙은 하변을 막나요? 아니면 중앙을 키우나요? 중앙 두겠죠. 아, 이제 하변은 가치가 물론 크긴 하지만 지금 우선순위로 느껴지진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지금 하변을 네. 선택한다는 것은 다섯, 진짜 봐도 좋다라고 느끼는 건데 네. 여덟, 아홉, 진짜 아, 진짜 봐도 좋다고 진짜 봐도 느끼는군요. 좋다라고 느끼고 있나 보네요. 네. 이게 뭐 그렇게 안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중앙 키우다가 이런데 이제 선수로 당하고 진짜 풍덩에서 다 살까봐 아예 키우는 거조차 하지 않아 버리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흑석점, 좌상 쪽 흑석점 공격하는 거 하나, 둘, 떠올릴 수밖에 셋.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부터 좀 응수타진 해보나요? 아무리 그래도 하변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괜히 또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뒤로 막으면은 역시 끊기는 게 생기는 거니까 이거 왜 두는지 모르는 거고요. 30초 일로 막아야 되는데 이제 둘, 약간의 또 약점이 생기잖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지를 아홉, 괜히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초읽기 하나 보냅니다. 자, 밭전자를 째가는 수에 김지석 선수 초읽기 하나를 보냈고요. 실시간 스코어도 차이가 조금 좁혀졌습니다. 그래도 30초. 백이 하나, 뭔가 시비거리를 둘, 찾을 수 셋, 있는 그림이 넷, 그려졌다는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그래도 여덟, 바둑은 아홉, 여기 물러날 거면은 몸조심하네요. 네, 지금 저 가치가 작은 곳을 둔 것이죠. 여전히 바둑은 흙이 꽤 좋습니다. 자, 초읽기 하나를 보내면서 이 연결해서 버틸 것인지 고민을 했었는데 네. 물러났습니다. 하나, 지금은 흙이 한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 수 정도 다섯, 좀 여섯, 느슨한 수가 나온 것이 된 것이고요. 네, 상당했습니다. 네, 뭐 결국 퐁당해야죠. 네.
근데 뭔가 이제 풍다하기 전에 먼저 이곳에 압박을 하고 싶은 장면이긴 한데 좀 생략을 했고요. 이렇게 네. 되면 흑도 사실은 중앙 포기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아, 정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아까는 30초. 이런 식으로 정리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지금 아, 붙여가죠. 지금 그렇게 밟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런 곳 날짜를 가서 먼저 압박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풍덩이 맞는 수순으로 느껴지는데 왜냐면 흙이 먼저 두는 순간 여기 뭐 열집이라도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네. 지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는 흙이 밀어서 중앙을 키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맞죠. 백이 이미 중앙에 침입을 했잖아요. 네. 한 수 차이가 나기 네. 때문에 이제 다섯, 와서 흙이 중앙을 여섯, 키우는 것은 의미가 일곱, 없는 건가요? 8. 뭐 불리하다면 그런 작전을 쓸 수가 있는데 아, 지금은 애초에 안 두는 이유가 여기 뭐 실리 벌어들이고 풍덩에서 살까봐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돌이 있는 마당에 이 작전으로 갈 생각은 없겠죠. 백은 받질 않고 중앙을 계속 견제를 해갑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두더라도 네. 그러니까 여기 지워지는 만큼 흙도 지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흙의 모양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으니까. 네. 뭐 물론 가치만 본다면 지금 백이 두 수가 더 가치가 있으면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쪽에서는 이 편이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조금 더 그래 가치 있는 곳을 맞죠. 내어주더라도 하나, 둘, 보다 확실한 곳을 지금 두어가고 있어요. 다섯, 여섯, 유일한 불안 요소인 여덟. 좌상의 흑도를 정비하면서 백의 진영을 삭감하고 있는 거니까 마무리 단계에서는 훨씬 더 이 편이 편하죠. 네, 지금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을 해 두더라도 네. 괜찮은데 뭐 보통은 물론 이 교환이 조금 악수니까 그냥 젖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백돌이 오는 순간에 이곳이 조금 기분 나빠져요. 그러니까 약간의 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다 맞아요. 조금 더 확실한 하나, 수가 둘,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넷, 듭니다. 다섯, 여섯, 일곱, 뭐 일단은 여덟, 아홉. 아 여기요. 이거는 이게 크거든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자동 선수예요. 이런 형태잖아요. 지금 네. 약점 노릴 수가 없어요. 백이 늘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집도 크고. 근데 이 수는 이제 물론 이 돌을 신경 쓰고 다음 노림을 노리겠다라는 뜻인데 30초. 하나, 둘, 이렇게 좀 넷, 좋지 않은 형세에서는 느슨한 여섯.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텁게 막아둡니다. 네, 뭐 김지석 선수는 뭐 이겼습니다의 연속이네요. 네. 자, 김지석 선수가 1차전에서는 사국의 등판에서 박민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여섯, 하나, 2차전에서는 셋, 이국의 등판을 넷, 해서 주장전이 다섯, 성사가 되었습니다. 안성준 일곱, 선수에게 승리를 여덟, 거두었습니다. 아홉. 자, 오늘 3국 초반 때이르게 승기를 잡아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고 두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서 막나요? 이게 뭐 이제 연결만 하자? 이거 정말 들으면 산타크로스인데 여기 다 네. 내어줘도 이긴다. 선물 다 줘도. 셋, 근데 뭐 이렇게 둬도 다섯, 여섯, 당연히 좋긴 하죠. 일곱. 아 자, 진짜. 정말 그렇게 두네요. 네, 뭐 여기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아. 들여다봤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안 살리고 뒤로 막았잖아요. 네. 집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여기도 그 대신에 엄청나게 두터워졌어요. 철벽이 됐죠. 여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들여다봤잖아요. 네. 이제 집으로 당연히 살리는 것이 득인데 재차 두터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은 이 집 맞아. 차이가 좁혀지잖아요. 둘, 네, 셋, 근데 넷, 위험할 다섯, 정도의 차이는 여섯, 아닌가요? 일곱, 아닌 여덟.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은 안심이 지금 되군요. 당장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반대로 맞았다고 본다면 아, 이 백이 좀 전체가 위험합니다. 흑에게 다시 시간이 돌아왔군요. 네. 그러면 이제는 지킬까요? 이제는 뭐 지켜갈 수 있죠. 뭐 찝고 늘어간다든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갑자기 공격인가요? 아마 이제 공격하는 척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아. 이도를 잡을 생각은 아마 추워도 없을 겁니다. 네. 또 공격을 하면서 또 집으로 이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차단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보험성도 있어요. 지금 이돌이 오니까 이돌 오기 전에는 약간 이 틈이 허술하니까 이 한 점이 잡힐 수 있는 맞아. 여지가 있었는데 네. 둘, 지금은 이런 형태니까 넷,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다섯, 연결고리를 음. 여섯, 일곱, 마련한 겁니다. 좀 보험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한번 그래도 집을 한번 세볼까요? 흙이 이쪽은 흙이 두면 18집 정도 나고 100이 두면은 거의 같아집니다. 그럼 한 9집으로 보겠습니다. 10, 20, 21, 22, 30, 31, 40, 50 50집이 확정가에 여기는 한 덤 정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18, 14, 20, 21, 22, 23, 24, 30 많다 많이 많다 많다 50 백도 뭐 집만 보면은 집 균형 자체는 네. 하나, 백도 할만해요. 셋, 근데 75 대 25 다섯, 차이까지 벌어지나요? 일곱, 근데 제가 여덟, 중앙 쪽을 전혀 안 쓰잖아요. 아, 이 여기도 이런 형태니까 두면은 뭐 10집 늘어납니다. 여기 차단해도 이석 좀 잡히면서 또 10집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흙의 실리들이 도처에 질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스코어가 나온 것이고요. 네. 우선 100은 타겟부터 성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타겟도 홍성훈 선수는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구출해 가면서 그리고 이쪽도 얼마간 또 지어가면서 그런 식의 타겟가 성공된다면 이 바둑 몰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과 동시에 중앙 흙 진영을 지우는 것까지 고려해 봐야 돼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찌르고 이제 단수를 치겠죠. 네. 이으면은 이 한 방에 또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김지석 선수는 이제 공격으로서 정리를 하겠다. 분명히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 홍성지 선수가 그래도 둘,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넷. 네. 다섯, 어찌됐건 간에 집균형 일곱, 그래도 여덟, 맞췄잖아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으로 끊는 것이 가능하다. 나가면요? 이제 그냥 이으면 단수로 이제 한 점 잡히죠. 네. 이 교환을 하면은 있는 수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 교환 참 하기 싫은 교환이긴 한데 6대 4로 차이가 네, 좁혀졌습니다. 지금 약간 좀 공격이 좀 미흡해요. 다시 30초. 하나, 그냥 연결을 하려고 셋. 하나요? 네. 그러면 일단 아, 백이 네. 한 점 또 잡아가니까 네. 이게 잡는 것이 단순히 한 점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잡히는 순간 연결고리가 나중에 차단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두터웠던 흙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아, 정말 이 바둑을 저는 사실상 끝난 바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홍성주 선수가 그냥 한 땀 한 땀 쫓아오더니 6대 4까지 만들었어요. 네. 지금 또 중앙 경계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중앙에서의 접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추격을 허용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수에 있어요. 30초. 네. 하나, 둘, 약간씩 물러났어요. 네, 지금 이수로 인해서 이 중앙이 이제 백이 살아간다면 다 지어진 거니까. 자, 근데 이 김지석 선수가 백 중앙 돌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잡으러 가려는 생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압박을 하되 중간에 집으로 변신할 생각도 있는 맞아요. 건가요? 하나, 애초에는 셋, 그냥 간단한 잽을 날리면서 네.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아홉, 막상 상황이 생각보다는 심각해졌으니까 보다 센 펀치를 날리려고 하겠죠. 왜냐면 집을 세보니까 막상 이거 바둑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거니까요. 네. 근데 뭐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가면은 여기 또 자동으로 이어오니까 여기도 가치가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백은 재차 이제 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에 둔다. 이거는 둔 건지 모르겠네요. 한 이 정도 뒀다고 치면은 이미 이 돌이 왔으니까 좀 기분 좋은 선수들을 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네. 그래도 흙이 하나, 둘, 집으로 괜찮아지는 셋,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다섯, 여섯,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흙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집으로 가도 흙이 괜찮으니까 흙이 우세한 것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은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정리만 해도 흙은 편하게 형세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만만치 않다, 불리하다 싶으면 네. 지금 홍성훈 선수가 냉정하게 네, 이 백대만은 하지만 어떤 상황인 하나, 건가요? 둘, 셋, 그냥 무조건 사활승부라고 본다면요. 네. 다섯, 그래도 여섯. 그건 살아률이 아. 높아 보입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포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백이 살 가능성이 더 큰 건가요? 이제 포위는 됐는데 일단 이런 데가 듣잖아요. 여기 두는 순간 여길 집어야 돼요.
물론 여기가 선수라고 과정하더라도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는 그냥 뛰면은 삽니다. 한 팀 냈고 이곳은 붙임과 뭐 한 칸 뛰는 것들을 맛보게 해서 살아 있어요. 형세를 떠나서 그냥 이 돌만 놓고 봐도 백돌은 살아있는 돌이군요. 네. 네,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잡고 나서 사는 게 아, 셋, 이게 이수로요. 뭐 다섯, 최상의 네. 시나리오였는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불가능하겠죠? 이거요. 네. 지금 여기 다 악수돼 있어서 네. 뭐 아까도 사실은 끊을 때 이렇게 꼬부려서 잡으러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위험해질 수 있어요. 거의 살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한 집도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 가장 확실한 삶은 셋, 여기를 둬야지 넷, 가장 확실해져요. 다섯, 여섯, 근데 좀 비교적 일곱, 가치가 작으니까 좀 여덟, 두기 싫은데 아홉, 네. 네. 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급소살입니다. 판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둑에서 큰 자리는 이제 이쪽 느는 자리와 여기 치 받는 자리도 상당히 커요. 이 자리도 이것과 백이 오히려 나와 끊어서 잡히는 것과는 보실까요? 여기 나와 끊으면은 뭔가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수상전이 안 돼요. 여기를 빼더라도 안 돼요. 뭐 입구자 같은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마지막 치면. 네. 둘, 셋,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다섯. 끊기는 순간에 한 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키워서 버리겠죠. 그럼 안팎으로 집 차이가 엄청나요. 네, 한 16, 7집짜리 정도 되는 큰 끝내기입니다. 네, 일단은 그거 선수가 먼저 되겠지만요. 근데 백도 받아두고 나서 나중에 재차 끊는 것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축장문은 안 되니까. 그럼 거기 끊는 것보다 지금 하변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은 일단 백은 받아야 되고요. 네. 흙은 흙은 여기가 더 커 보이거든요. 마지막 끊기는 하나, 것보다도요. 둘, 왜냐면 끄는 셋, 것은 그래도 나중에 넷, 관통이 가능하니까. 다섯, 여섯,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일곱, 이쪽을 받았어요. 네. 끊으면은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관통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니까 지금은 네, 하변 쪽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권리예요. 여기까지 했다는 거는 받겠다는 뜻인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중에 이런 네. 곳 막을 때 또 다섯. 집이 또 불어나잖아요. 네. 이곳 막는 것과 뭐 이런 곳 둬서 잡는 것 이런 것들이 흙이 이제 맛보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전체는 한 10집 정도는 난다. 계산해야 되고 여기까지 20집. 여기까지 딱 20집입니다. 20집. 30, 40, 40, 60, 62, 64, 66, 67집 정도 나요. 네. 18, 지켰습니다. 18, 20, 28, 50, 51, 52, 58. 근데 뭐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네요. 네. 그만큼 홍성지 선수가 그래도 많이 추격한 바둑입니다. 네.
조용히 추격을 해가고 있는 홍성지 선수. 자, 김지석 선수도 안정적으로 판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끝내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 3국입니다. 퀵스에서는 주장 김지석 선수가 나섰습니다. 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김지석 선수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자, 중앙 100석점을 셋. 소유했습니다. 넷, 네, 이곳을 끊어서 이 일곱, 끊는 약점을 방어하자 늘어서 받아두었고요. 네, 그러자 이곳을 진행을 시켰어요. 한 칸 뛰는 데까지 네.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 엄청나게 큰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이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리가 깔끔한 줄 알았는데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나면 또 네. 막는 게 다섯, 여섯, 막는 것은 안 되네요. 그래도 지금 이 끝내기 자체가 15집 정도 되는 큰 끝내기거든요. 결국 갔네요. 네. 그러니까 백도 이수로는 이쪽 가고 싶은데 이 대마가 신경 쓰여서 띄워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안 됐을까요? 좀 뭔가 집으로 버텨보고 싶었던 장면이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여기에 집어서 잡으러 오는 것은 너무 떨려가지고 뭐 이 정도 뒀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뭐 이것도 상당히 큰 가치가 있는 자리라서 겸사겸사 둔 느낌인데 그래도 이것은 흙이 좀 정리하기가 편해졌어요. 중앙, 하변, 상변 정리가 되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100은 쉬운 9집 다섯, 정도 납니다. 여섯. 네. 일곱, 여덟, 집도 윤곽이 아홉. 드러났네요. 이쪽이 6, 10, 12, 16, 20, 30, 40, 50, 68 뭐 이런 집 정도는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흙의 두텀을 이용해서 여기 선수를 잡고 네. 받을 때 또 잡고 하니까 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텀의 위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홍성훈 선수는 여기와 여기는 한쪽은 무조건 뺏어 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둘 다 당했으니까 집으로 대화가 네. 안 되죠. 중앙 백돌도 걸려 있어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실시간 스코어는 다시 70대 30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백이 여기 붙여서라도 좀 뭔가 살리는 셋. 것을 넷, 봐야 다섯. 되는데 여섯, 그러니까 이 형태가 선수로 안형이 다 지워져요. 네. 잡으러 갔을 때 사는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선수라고 하더라도 나와 끊는 순간에 끊는 건 막아서 사네요. 이쪽을 찔러도 두고 30초. 하나, 둘, 괜히 셋, 대형 사고 나나요? 넷, 잡으러 갔다가 여기 끊겨가지고 이 돌이 없어도 끊는 수는 성립합니다. 네, 추격은 허용했으나
결국은 마지막 하나, 초반 큰 우세를 바탕으로 넷, 다섯, 김지석 선수가 일곱, 우위를 여덟, 지켜내 아홉.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딱 허락되는 범위 내까지만 추격을 허용했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홍성 여섯, 선수 이 능수로는 여덟, 사활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여기를 잡고 버티거나 뭐 중앙 쪽을 두거나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불리한 입장이었으니까. 네. 지금도 석점을 마지막 하나, 연결하려고 둘, 해야 되나요? 셋, 넷, 일단 다섯, 그곳을 살려야지 대화가 돼요. 네, 살려갑니다. 거기까지 잡힌다면은 10집이 아니라 15집에 가까운 차이가 되니까 일단 살리고 봐야 됩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되던 간에 근데 흑도 사실 대마 이런 곳 집어서 잡으러 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이제 김 선수가 이수로는 뭐 이렇게 두더라도 깔끔했는데 여기를 호친 이유가 이 전체에 대한 것에 신경을 쓴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하나, 이런 형태니까 둘, 옥집이죠. 셋, 여기도 이제 끊기는 넷, 게 있고 다섯, 벽이 한 칸 여섯, 뛴다든지 하면 기분이 별로 일곱, 안 좋으니까 여덟, 아홉, 못 살립니까? 살리나요? 이거 그래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섯 집 차이가 나요. 백이 쌍립 쓰고 잡은 거에 비해서. 이러면은 추격의 불식을 살리기가 30초 하나, 둘, 어려워지는 셋. 거죠. 넷, 네, 끊었습니다. 일단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한 집도 손에 안 보고 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를 먼저 살리고 후퇴를 시켜놓고 둬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셋, 반대로 잡혀버렸죠. 다섯, 여섯, 일곱, 별로 큰 여덟, 자리가 없는 이 상황에서의 여섯 집은 좀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데 뭐 두수도야 뭐 네. 여섯 집도 안 늘거든요. 물론 안팎으로 진영을 조금 지운 의미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딴 데 두거든요. 갇히는 데 곳을. 삼십 초 또 잡나요? 계속 둘, 뭐 한 땀 한 셋, 땀 넷, 내려갑니까? 다섯, 여섯. 그 정도로 둘이고요. 그 정도로 활용을 하네요. 자, 만약 3차전 이대로 홍성지 선수가 역전을 하지 못한다면은 0대 3으로 SK 앵크린 패하게 되는데요. 네, 올 시즌 첫 3대 0 패배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하나, SK 앵크린과 둘, 셋, 킥스 대전에서 네. 물론 이제 다섯, 정규 여섯, 시즌 다른 의미가 일곱. 있긴 하지만 또 영봉패를 당했다는 또 좀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에서 이 화성시 코리오가 주장 박정환 선수를 써보지도 못하고 패했는데요. SK 앵크린
이 3차전이 약간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30초. 또 에이스 하나, 역할을 둘, 하던 이영구 셋, 선수가 넷, 출전을 아직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계속 승부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지금 2대 0으로 킥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실시간 스코어도 70대 30으로 김지석 선수의 승리를 유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30초. 의 윤곽은 하나, 둘, 대체적으로는 드러났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둡니다. 네, 정말 둘 때마다 집이 불안한다라는 것이 그런가요? 이런 바둑에서 드러나는 거죠. 뭐 사실 여기도 활용이긴 하지만 네. 축소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흙이 또 막으면은 여기 녹집 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이 자리도 사실 마지막. 백이 먼저 하나, 두었어야 되는데 둘, 셋, 역끝내기를 한 거죠. 다섯, 백이 먼저 집 받고 여섯, 나서 일곱, 교환시켜놨으면 한 여덟, 집에 그쳤는데 아홉. 네. 지금 6집 났어요. 나중에도 뭐 이런 거 잡으면 또 집 불어나고 여기도 불어나고. SK 앵클인 어제에 이어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2017 바둑리그에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3번기에서는 두 번째를 승리 가져간 마지막. 쪽이 유리하다 둘, 이런 말이 셋, 있는데 넷, 킥스 여섯, 대단합니다. 일곱. 사실 뭐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번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대역전을 당했는데 킥스 입장에서는 네. 그만큼 이 3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팀의 좀 기세도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선수들 그리고 감독, 팀 프런트의 멘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멘탈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쉴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하루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또 그 다음날 이 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충격의 패배를 당하고 나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차전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킥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 오더가 좀 유리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그것을 봤을 때는 강승민 선수, 마지막 하나, 홍기표 선수가 이제 장구 셋. 카드로 내보낼 수 있는 카드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홍기표 선수가 좋지 않은 내용으로 패했다. 그럼 다음 경기에 이제 포스코 캠텍에서 강승민 장구 카드가 좀 강제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홍기표 선수가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카드가 두 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장고 카드에. 그러니까 또 상대팀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김지석 선수가 지금 맞아요. 플레이오프에 들어와서 둘, 셋, 모두 다 지금 완승을 거두고 있어요. 물론 일곱, 여덟.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혼란도 있긴 했었으나 네.
결국에는 그 우세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고 쓸 수 있는 에이스 역할을 네. 계속해서 해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뭐 기본적인 전력이 탄탄한 포스코 캠텍도 킥스 저는 절대 방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3차전을 가져가는 팀은 포스코 캠텍과 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킥스가 또 포스코 캠텍에게 또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후반기 모두 3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만큼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킥스를 만나기를 좀 꺼렸을 것 같은데 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SK 앵크린 마지막 많이 하나, 아쉽겠는데요. 둘, 셋, 넷, 사실 올해 1위를 달릴 때도 있었고 네. 줄곧 2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네. 포스코 캠텍이 역전을 당한 거죠. 그 상황에서 준 플레이오프에서 바로 탈락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규리그 막판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4연패,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 1차전 패하면서 5연패 흐름에서 2차전 대역전승을 거뒀잖아요. 흐름 완전히 끊어냈는데 3차전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랄 수 있는 둘, 셋, 장면이 없어요. 어제는 그래도 김기용 선수의 대마가 네.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그런 드라마가 연출된 건데 지금은 모든 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지금은 분란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김기용 선수도 이 대국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가슴 안에 응어리가 조금 다 내려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그래도 하나, 팀에게 둘, 미안한 감정은 그래도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다섯, 여섯, 일곱,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덟, 사실 프로기사가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어제와 같은 네. 순간이거든요. 그런 이제 패배를 맛본 사람들만이 같이 좀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네. 또 킥스 팀 선수들이 이 김기용 선수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더 열심히 떴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마저 마지막. 팀이 하나, 패했더라면 둘, 셋, 넷, 뭐 다섯, 그 정신적 여섯, 쇼크가 일곱, 꽤 여덟, 오래 갈 수도 있었거든요. 아홉. 네. 네, 김지석 선수의 습관 중에 하나죠. 사실 재밌어요. 카메라를 자주 봐줍니다. 이게 하나, 또 둘, 김지석 선수가 또 네. 꽃미남이잖아요. 다섯, 여성 여섯. 팬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기사들이 수익기를 하다가 혹은 또 뭐 형사 판단을 하다가 네, 바둑판만 계속 보지 않고 좀 다른 것, 허공을 쳐다볼 때가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뿐만 아니라 네. 그런 습관을 가진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카메라 쪽이어서 네, 또 바둑 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성 팬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셋, 넷, 이 옆모습만 다섯, 보다가 이제 정면 여섯, 모습도 보고. 일곱, 네. 여덟, 자, 마지막으로 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상기 같은 경우에는 흙이 단수 치면은 사실 이렇게 굴복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끝내기가 다 정리가 됐어요. 자, 흑집부터 세어본다면은 이쪽으로 활용한다고 보고 8, 10, 11, 12, 18, 19, 20, 24, 34, 50, 60, 70, 80, 84지. 마지막 분명 중반 한때는 막 50대, 뭐 60, 네. 후반, 60대 초반 느낌까지 있었는데 네. 결국 두터움이 말을 네. 해줬네요. 22, 27, 30, 34, 40, 50, 71. 아, 이 맷집도 더 차이 납니다. 홍성지 선수도 이제 본인의 패배를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네. 뭐 계산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니까. 그리고 지금 아쉬움이 그래도 남을 수밖에 없는 네. 1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복귀도 해보고 둘, 셋, 넷, 마음도 여섯, 달래고 하고 있는 여섯. 거겠죠.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이게 참 선수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 포스트 시즌 와서 본인의 손으로 팀을 떨어뜨리는 것을 네. 정말 싫어합니다. 네. 이게 뭐 근데 그것을 아무도 그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데 본인 스스로는 하나, 그 그렇죠. 순간을 네. 싫어해요. 넷, 반대로 말하면은 다섯, 여섯, 팀을 우승시키는 그런 음. 그리고 팀을 뭐 챔피언 결정전에 올리는 마지막 1국을 승리하는 것을 또 가장 좋아하고요. 승부사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킥스가 와일드카드전 3대0 그리고 오늘 3차전도 3대0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쾌승이잖아요. 네. 올 시즌 사고 한번 제대로 칠 수 있겠어요. 보통 이제 가장 밑에부터 올라와서 우승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결승까지는 자주 가요. 근데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용만 본다면 네. 사실 킥스 팀이 뭐 정관장이나 포스캠텍에게 전혀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선수들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 네. 하나, 느껴지거든요. 또 셋, 정규 리그 때와는 다섯, 이제는 무대 여섯,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덟, 그 전의 기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팀은 사실 포스코 캠텍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오산이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넷, 킥스 다섯, 팀의 그 여섯, 정신력을 일곱, 네. 여덟, 아홉,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몸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포스코 캠텍보다 오히려 더 퀵스의 기세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그 휴식 기간이 있으니까 네. 뭐 내일 당장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력적인 회복은 충분히 할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오늘 일곱, 준 플레이오프가 여덟, 끝이 나면 아홉, 플레이오프는 11월 22일 날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SK 앵클은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이었는데 약간은 이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도 이제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네. 하나, 내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겠죠. SK 앵클이 뭐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또 주장 안성준 선수가 주장 데뷔전을 마지막 잘 치렀고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역시 이바둑은 우아기의 실패가 아주 컸어요. 그리고 우상기에서 반전을 꾀하려는 노력은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재차 실패를 했습니다. 이쪽이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네. 그 이후에 김지석 선수의 좀 방심으로 인한 뭐 이런 수 그리고 다 물러서고 해서 중앙이 사실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네. 그로 인한 추격은 있었으나 역전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였습니다. 네, 이제 잔 끝내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판이 결정판이라는 것은 두 선수 모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장고대구 이 홍기표 선수가 좀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복귀를 하는 목소리나 뉘앙스 네. 뭐 어느 한쪽이 복귀하다 보면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더 아쉬워하면서 복귀를 진행하는 쪽이 패배했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네, 뭐 개각까지 가겠습니다. 네. 네, 끝내기는 다 두어졌고요. 공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종국이 되었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방금 10집 정도 차이였는데 네, 9집이네요. 9집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47
대 38. 아, 역시 네, 우아기. 초반을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아기 쪽에서 너무도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복귀할 곳이 초반 그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에는 정말 눈부신 추격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김지석 선수의 느슨한 안전 운행이 네.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꽤 차이가 났던 바둑이었는데 2집 반까지는 쫓아왔어요. 네, 3국에서 김지석 선수가 홍성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3차전은 킥스가 가져갑니다. 2차전 대역전패 그리고 정말 침울해질 수밖에 없었던 팀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3차전 때 3대0 승리. 네, 킥스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준 플레이오프였는데요. 킥스, SK 앵크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킥스 정말 대단하네요. 3차전 정말 박빙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3대0 완봉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속으로 어제 그렇게 져서 정말 이게 3차전 때 킥스 힘들겠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선수들의 정신력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3대0 완봉승을 거둬내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 성공했습니다. 네, 흐름은 SK 앵크린에게 간 것이 아닌가 싶었던 시점이었었는데요. 네. 킥스 무서운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3차전 스코어 다시 확인해 봅니다. 자, 3차전 승리의 주역은 홍기표, 윤준상, 김지석 선수입니다. 네, 홍기표 선수의 그 재발견, 어떻게 보면 장고 카드로서의 위력적인 모습 오늘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팀의 원투펀치인 김지석, 윤준상 선수가 등판해 팀 3대0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자, 킥스는 정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고 카드 또 강승민 선수도 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승민 선수는 정말 장고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올 시즌 장고 바둑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홍기표 선수 역시 또 속기보다는 네. 장고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즐거운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킥스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감독님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좀 훌훌 털어버리고 질문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2차전에 이 여파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오늘 3대0 완봉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저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나타내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 일단 모든 선수들이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제 패하면서 올해도 운이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오늘 선수들이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패하고 나서 이 선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글쎄 일단 뭐 지나간 것은 빨리 잊어버리자. 그리고 내일 승부가 있으니까 내일 승부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선수들이 그게 충분히 부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내용을 본다면 세 판 모두 거의 완승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킥스 팀의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느껴져요.
다음 포스코 캠텍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뭔가 자신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기 미디어데이 때도 김성용 감독이 킥스 팀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얘기에 좀 더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포스코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뭐 만나게 됐으니까 네. 정규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듯이 포스코에게 또 좋은 모습 보이고 네. 글쎄 어제 패배가 어떻게 보면 좀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해 뭐 하여튼 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정유사 더비 이제 라이벌전 SK 앵크린을 꺾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또 포스코 캠텍은 또 내적으로 또 라이벌 팀이었네요. 네.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까지 이제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 일정을 소화하느라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포스코 캠텍과의 대결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 남은 기간 동안요? 글쎄요, 일단 뭐 시간이 한 20일 가까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뭐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뭐 일단 오더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선수들 관리 잘하고 해서 꼭 플레이오프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결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플레이오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킥스가 포스코 캠텍을 만나기 위해서 네. SK 앵크린을 네, 지금 이겼다고 단단히 하고요. 좀 네.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타더 포스코 캠텍 느낌이 들거든요. 네. 보니까 킥스팀이 은근히 또 라이벌 팀들이 많네요. 네. 자, 이렇게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자, 킥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 SK 앵크린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스코 캠텍을 상대합니다. 네, 11월 22, 23, 29일 날 펼쳐지는 네. 이 3차전인데요. 지금 킥스의 기세가 어마어마한 만큼 네. 탄탄한 팀 전력을 자랑하는 포스코캠텍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 2차전은 연달아 펼쳐지고요. 1대1 스코어가 날 경우에는 11월 29일 일주일 뒤에 펼쳐지겠습니다. 자, 킥스와 포스코 캠텍 정규 시즌에서는 킥스가 모두 3대2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좋은 기억이 킥스 쪽에서는 많은 그런 팀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모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또 포스코캠텍의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더 높게 평가하고 네.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박빙의 대결 어떤 결과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막강한 전력을 구비하고 있는 포스코 캠텍 그리고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킥스.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떤 승부를 보여주게 될까요? 플레이오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준 플레이오프 경기 중계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